여름을 맞아 한껏 물오른 연잎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분홍빛 연꽃들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초록빛으로 물든 숲이 가득한 곳. 어머니 뱃속에 있는 모태 안에 있는 것처럼 아주 편안한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건지산 자락에서 혼불해졌다 최명희를 만났습니다. 최명희 문화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곳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주는 너른 호수와 포근한 숲이 있습니다. 도시의 풍경만 가득할 줄 알았던 전주에서 초록빛 농장을 찾았습니다. 싱싱한 복숭아가 한가득인데요. 구슬땀을 흘리며 복숭아 수확에 한창인 주민들. 그냥 우리 집처럼 이렇게 알아서 먹어요. 달콤한 향기가 가득합니다. 빨간 양철 지붕이 매력적인 곳. 100년 전쯤에 지어진 정미소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추억으로 안내하는 정미소입니다. 여기를 복원했을 때 옛날 폐교된 문을 양쪽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째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갔죠? 자, 싱그러운 여름이 물들어가는 풍경을 만나보실까요? 전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이 살아 숨쉬는 건지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나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건지산. 건지산을 중심으로 4개의 마을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병풍처럼 둘러싼 건지산 그 아래 동네가 편안해 보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건지산은 초록빛으로 물든 싱그러운 여름이 펼쳐집니다. 여름 향기 가득한 이곳은 덕진호인데요. 수천 송이의 초록빛 연잎과 한옥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죠. 덕진호가 더 아름다운 까닭은 이 연꽃들 때문인데요. 덕진호를 가득 메우고 있는 홍련은 지난 1974년에 심었다고 합니다. 이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연못 가득 연꽃이 피어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지요.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전주는요. 저희가 봤을 때 첫째는 태풍이 없습니다. 피해가 없습니다. 홍수 피해가 없습니다. 눈도 많이 안 옵니다. 이게 여기가 백제 도읍이잖아요. 그래서 참 옛날 그 지리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 수도를 만든 것이 참 그래서 수도를 만들었구나. 백제 수도를 여기다. 덕진호를 가득 메운 연꽃은 관광객들에게 멋진 추억을 선물하죠. 싱그러운 여름이 탐난다면 이곳으로 오십시오. 초록의 연잎들이 장관을 이루는 전주의 덕진호가 안성맞춤입니다. 건지산은 큰 독을 쌓아 새어나가는 땅 기운을 멈췄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해발 101m의 낮은 산으로 경사가 완만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모태 안에 있는 것처럼 아주 편안한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생태 환경이 잘 보존돼 있는 저수지 오성제는 마을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건지산 전주 어떤 생태적인 측면에서 봄에 꽃도 있고 호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힐링을 하고
즐거워하고 어린이들도 남녀노소 없이 이렇게 가볍게 산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그 의미를 갖는 저수지다. 오랜 세월 묵직하게 마을을 지켜왔을 산과 나무 그리고 저수지가 있는 곳. 그곳엔 사람들의 인생이 살아 숨쉽니다. 건지산 자락에는 혼불 문학공원이 있습니다. 전주가 배출한 작가 최명희. 작가의 마지막 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최명희 선생님하고는 어떤 관계신가요? 제가 물리과 대학을 다닐 때 최명희 선생님하고 교육학을 같이 알았어요. 그분은 국문과고 저는 수학과고 물리과 대학 시절에 1968년도, 69년도 그때 같이 했습니다. 그녀에게 전주는 생이 시작된 곳이자 다시 돌아가야 할 집이었습니다. 최명희 문학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순례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최명희 문학상을 주는 그 시나 이런 거 상을 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기를 많이 순례를 하지요. 작가의 글귀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덕진구 복숭아 마을. 여름만 되면 눈꽃도 새 없이 바빠지는 마을이 있습니다. 다들 어디에 가셨는지 주민들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네요. 그 흔적 찾아온 곳은 수확철을 맞은 과수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을 떠는 이유는 바로 이 복숭아 때문이죠. 온 식구 총출동해 작업이 한창이네요. 여기가 단지로 한 90%가 이 사는 사람들 이상이 다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여기가 아주 유명한 곳이죠. 여름 하면 빠질 수 없는 과일이죠. 잘 익은 복숭아가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는데요. 품질도 괜찮아요. 좋아가지고 전주 옛날엔 소사 복숭아 했는데 여기는 지금 그 전주 복숭아가 좀 유명하잖아요. 대오고 복숭아. 도심에 자리한 마을이지만 주민들의 대부분은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도 예외는 아닌기라요. 빨갛게 잘 익은 복숭아는 열흘이 가도 무르지 않고 싱싱하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복숭아 농사를 지으며 꿋꿋하게 마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수확하는 중이에요. 이게 첫 수확이에요. 이 종자는. 우리가 한 3,000평 이상 되는데 둘이 다예요. 이제 싸는 거, 봉지 싸는 것만 그냥 이렇게 관뛰기로 남들한테 맡기고 그 나머지 꽃 속는 것부터 이제 우리 둘이 거의 다 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바빠요. 한여름 떼약볕 아래 온종일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것도 우리 자식이니까 돌봐야 하고, 에? 살아있는 자식들도 돌봐야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야들이 잘 거시기를 해야 자고대한 모든 것이 다 좋게 되잖아요. 에? 그래서 야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귀한 복숭아 상처라도 입을까 조심조심. 품 안에서 자식 키우듯 애지중지해야 맛있는 복숭아가 탄생한다는군요. 허허 참, 복숭아 먹을 때 그때마다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냥 진짜 요 까치가 찍어 먹은 놈이 맛있대요. 그냥 미안하지만 드셔요. 아니야, 그냥. 너무 예. 좋네요. 또 있는 거 찾아봐. 때마침 만난 이웃에게 훈훈한 인정을 베푸는데요. 마을 주민들에게 귀하게 사랑받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가 이쁘다고 하면 각시가 질투할 것이고 일단은 각시가 이쁘지 주체가 이제 복숭아지. 나 복숭아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이게 큰일 났구만 이거. 응? 얼마나 이뻐. 내가 복숭아보다 못이야? 힘든 수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아이고야, 그런데 아직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수확한 복숭아의 포장 작업이 남았다네요. 세상이 좋아져 복숭아의 크기를 선별해주는 기계까지 들여놓았죠. 그렇다고 사람 손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잉. 여기서도 이렇게 좀 안 이쁘잖아요. 이런 걸 누가 못 사 먹잖아요. 정품을 안 가져가잖아요. 속상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빼야 되지. 작은 상처 하나라도 골라내야 마음이 편하다는데요. 와우, 달콤한 향기 따라서 반가운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복숭아 하나에도 인정이 오가는데요. 또 사람 깎아. 우리 맨날 그냥 우리 집처럼 이렇게 알아서 먹어요. 근데 진짜 좋은 거 이 집이는 이 집이 보면은 풍성해. 기쁨은 갖고 가는 것은 안 되는데 앉아서 먹는 거. 풍성해요. 노란 속살 뽐내는 복숭아 참 맛있어 보이네요. 뼈의 각시는 40대요. 아이 내일 모레 금방 60 돌아온다. 그랑 글쎄요. 40대. 복숭아 하나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뜨거운 여름을 빛내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인생들. 넉넉한 마음들이 모여 달콤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색장동에도 여름이 물들었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산 아래 빛바랜 빨간 지붕이 쏙 눈에 띄는데요. 호주넉한 시골에 10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 긴 세월을 버틴 듯 낡았지만 구석구석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선생님 이곳은 뭐 어떤 곳인가요? 100년 전쯤에 지어진 정미소인데 이 정미소의 공간이 예쁘고 외관이 예뻐서 이렇게 수리를 해서 이렇게 전시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이 정미소를 일일이 다듬고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정미소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틀은 최대한 남겨두었다네요. 옛것에 새것을 더해 색다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월 속에 빛바랜 옛 추억의 물건들이 가득하네요. 우리 집사람이 한국화 그림을 하는데 스케치로 왔다가 여기가 예뻐서 둘이 같이 상의해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의도가 작업실하고 전시장 쓸 용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아내의 작업실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공사. 오래된 정미소는 낡고 망가져서
봉사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100년 된 정미소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옛날 자재를 구해야 되는 거지. 새나무, 새 양철로 갖다 하면 이 맛이 안 나죠. 빨간 양철 지붕, 그것도 빛바랜 색, 그런 퇴색된 색을 구우러 다니니까 이걸 수리하는 기간은 약 2년이 걸렸는데 그 2년 동안 고쳤다기보다도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데 보낸 시간이 더 많았었죠.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재를 구한 후 망가진 것은 고치고 훼손된 것은 다듬어서 정미소의 옛 모습을 이렇게 복원했습니다. 사라질 뻔한 정미소가 오랜 세월의 역사와 추억을 되찾은 것이지요. 옛 시골 마을의 정취를 고스란히 담아낸 정미소. 특히 이 빨간 양철 지붕은 그가 가장 공을 들여서 완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철 지붕에 물을 뿌려주면은 양철 지붕도 식혀주고 퍼포먼스도 되고 이렇게 이런 연출을 해봤죠. 하하, 역시 운치가 있습니다. 길보서 샀던 이 부분이 빨간 양철 지붕인데 이것을 구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걸 새 걸로 만들고 칠하고 싶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시간과 바람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색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햇빛과 바람이 오랜 세월을 거쳐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에게 이곳이 더 특별한 이유는 하늘로 먼저 떠난 아내와 행복했던 추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피대라고 그랬죠. 피대줄이라고. 이것은 발통기에서 동력을 전달해서 이 돌리는 거죠. 전달하는 이 줄이지 말자면. 집안을 가꾸며 아내가 떠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개화기에 이 발통기가 들어오면서 그 발통기의 동력으로 이걸 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어린 시절의 그리운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이게 추억으로. 여기 오면은 이 도시락이 시대별로 좀 다 이렇게 사이즈가 틀려요. 맨 밑에 있는 사람은 누룽지까지 먹잖아. 그래서 밑에 쪽이 제일 인기가 있었지. 기억은 추억이 되고 추억은 그리움이 되는 마법 같은 곳. 여기 이것은 옛날에 냉장 박스인데 요즘 말로 말하자면 아이스박스고 냉장고인데 보면은 요즘의 냉장고하고 디자인이 똑같죠. 이 반찬으로 이거 약간 부식이 됐네. 예, 짠 게 좀 흘렀는 모양이죠. 어째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갔죠? 여기는 시간 여행, 추억의 여행 하는데. 옛 모습이 가득한 이 집에는 비밀의 공간이 있다 하는데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나타난다 합니다. 오래된 정미소의 구조를 원형 그대로 살려서 만든 다락방 같은 곳이죠. 여기는 이제 옛날에 송풍구가 달렸던 자리죠. 송풍구는 이제 나락을 까면서 나온 왕기는 밑으로 떨어지고 덤불은 불어내고 하는 장치가 있었던 곳이죠. 2층, 3층은. 이번에는 3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도 송풍구에 달렸던 자리인데 이렇게 다락방 같이 꾸며봤죠. 옛날에 이런 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문을
벼락다지라고 그랬어. 왜 벼락다지냐면 이렇게 놓으면 벼락같이 다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꽂아놓고 이거 벼락다지라고 그랬고. 그 시절 옛 풍경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이런 사진들, 이것이 이제 해방 직후에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런 사진도 보면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우리가 사진을 보다가 아니라 사진을 읽다로 해야 돼요. 하하하하. 추억의 흑백 사진입니다. 우리가 근대적인 어떤 저것이 우리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되죠. 일제 강점기를 통과해서. 그래서 굉장히 짧은 세월인데 우리가 급속도적인 어떤 그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어떤 안타까움도 있었던 거죠. 사라지는 옛것을 보존하고 지키려는 그의 노력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여기를 복원했을 때 여기가 전체적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옛날 폐교된 그 초등학교 그 문을 구해서 양쪽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상당히 어떤 포토존으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다. 멋진 풍경을 벗삼으니 인생 사진이 따로 없네요.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 되겠죠. 그의 오랜 노력 끝에 탄생한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레트로한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데 안에 들어보니까 그 레트로가 오히려 더 호감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어릴 적 옛날 느낌. 외할머니 때문 느낌? 저희 시골에 옛날 할머니 집 가면 이렇게 석가래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앞에 털마루도 있고 느낌 좋았어요. 손님들 오시면 뭐 술 같은 거 이렇게 막걸리 같은 거 사발에다가 드시라고 전 붙여서 전 붙여서 이렇게 갖다가 내서 이렇게 손님들 오시면은 한 잔씩 하시기도 하고. 이거는 저는 어렸을 때 엿장수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이러면은 제가 엿 싸먹으려고 우리 아버지 신발 몰래 조금 살짝 다른 신발 찢어가지고 가서 바꿔먹고. 그런 추억이 있어요? 네. 여기 오면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네요. 그러죠. 많이 나죠. 많이 나고 그냥 보고 싶고. 네. 누가 보고 싶어? 엄마?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그래요. 옛날에는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가지고 나락을 요 사이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으면은 여기가 주걱이 달려 있어요. 벨트로 해가지고 주걱으로 퍼서 들어가면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기 옮겨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저쪽에 끝에서 하얗게 이제 정밀을 도정을 해가지고 쌀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요거 주인 양반이 노력 많이 하신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깨끗하니 정말 잘해놓으시고. 잊고 지낸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새록새록 떠오르는 곳. 여기를 복원했던 것도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봤던 거 또는 아직도 시골 가면은 시골에 있는 이런 집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느낌 같은 거, 그 느낌이 그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거, 이런 느낌을 상당히 좀 강해 봐서 친근감, 우리의 뿌리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빛바랜 추억도 정성스레 갈고 닦아 나날이 새롭게 일궈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도 작은 풍경이 되어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되겠죠. 요것도 좋고 배경도 좋고 물안개도 좋고
여기가 이제 뺑뺑 돌려다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근데 이런 동네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리랑 양평 잘 한번 살아보세요. 나쁘지는 않아요.